세 분 선생님 모시고 좌담회를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훅 가네요. 예, 이제 그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그 시간에는 그 세대 간 대화와 교류가 어떻게 더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차원의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앞에서 선배 시민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그 논의도 좀 짚어보고 우리 사회가 잘 나이듦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또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하는 측면하고도 다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 오늘 좌담회를 좀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대화의 물꼬를 트는 측면에서 이 세대 간 대화와 교류, 이게 참 최근에 많이 중요해졌어요. 세대 게임이라는 책도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세대 전쟁의 어떤 양상의 그 양상도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는 나이 든 세대를 향해서 틀딱이라는 이런 혐오의 말도 하고 있고, 또 나이 든 세대는 또 젊은 세대를 미숙하고 경험이 없는 세대로 치부하는 그런 문화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이게 사회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고민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좀 어떤 세대 간 분열의 어떤 양상으로 가겠다는 우려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현장에서 느끼시는 이런 세대 간 대화 단절, 이런 현상들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구민정 선생님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얘기할 게 많은데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이게 저는 왜 혹시 음악 비디오 중에 청춘이라는 김창완 씨 노래를 김필이라고 하는 젊은 가수랑 같이 부른 버전이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아주 감동적으로 봤고, 그 다음에 우리 50+ 인생학교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봤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세대 간 융합을 잘 보여주는 영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김창완 씨 정말 팬인데 그분이 원래 원곡을 가지고 계시죠. 청춘이란 노래는. 그런데 김필 씨가 거기서 노래를 쫙 먼저 불러요. 그리고 김창완 씨가 옆에서 마치 이렇게 돕는 것처럼 노래를 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다시 김창완 씨가 부르시고, 근데 그 아주 미성의 김필 씨의 목소리를 사람들이 감동적으로 듣다가 약간은 그 원숙한 김창완 씨 노래가 탁 나오면 바로 저거야 이러면서 또 다시 거기에 끄떡이시거든요. 근데 이 뮤직비디오가 거의 끝부분에 가면 김창완 씨가 이렇게 김필 씨한테 뭐라고 써준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어깨를 탁 두드려 주셔요. 그리고는 이제 네가 주연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 바로 저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젊은 세대가 이제 주연이에요. 그리고 활동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세대예요. 그런데 김창완 씨는 가장 원숙한 조연이에요. 그래서 존경받고, 그 다음에 그 분야에서 정말 탁월하지만 메인의 자리를 이렇게 넘겨줄 수 있고, 이렇게 옆에서 관조하기도 하면서 돕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김필 씨는 한 말씀 전해 듣는 듯한 이렇게 귀 기울여서 그 경험에 대한 얘기를 듣거든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세대 간의 교류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젯밤에 반드시 준비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도 그 영상 구해서 좀 봐야겠고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이제 옆에 계신 우리 김찬호 교수님은 이런 세대 간 교류, 대화, 이런 그 대화 단절 현상 또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네요. 왜 이렇게 단절될까에 대한 이른바 사회학적 분석은 참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랫세대는 적어요. 그러니까 이 규모에서부터 일단 대칭이 안 되고, 우리 세대, 우리가 젊을 때는 이 세대도 우리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늘 많다 보니까 사회적 파워가 있는데 거기서 좀 균형이 깨지는 게 구조적으로 하나 있는 데다가 아까 말씀 나왔던 재력
음악도 이렇게 편중돼 있는 것. 근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SNS, 유튜브 이렇게 되면서 아주 이거 뭐 꼭 세대만이 아니라 특히 남녀간에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점점 더 파편화되고 분절화되는 이런 게 이 세대 안에서도 작동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결국 좀 구체적으로 대면하는 경험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 대면이 그냥 뭐 대면하자 해서가 아니라 어떤 목표와 과제를 갖고 좀 재미있는 아까 노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뭐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 개인차가 더 크다는 것도 알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전 젊은 세대에게 배우는 모습, 아까 조연 말씀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선배 시민이라고 해서 아까 제 발제에서 뭐 이렇게 많이 준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래 세대한테 참 배울 게 많거든요. 그 배우는 태도 자체가 이른바 선배로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배울 건 참 많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세대 자체가 또 윗세대에게 다가가서 또 들어야 될 말, 또 나눠야 될 그런 경험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보면 전 경로당이 지금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뭐 한 90 넘은 분들만 모이는 장소가 될 것 같은데 이 세대가 나중에 그 세대가 됐을 때 지금 80 넘었을 때 경로당 문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상상도 가끔 해보다 보면 지금부터 그걸 염두에 두고 좀 여러 세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경험치들,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가면 이게 우리 사회의 자산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대면 경험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 특히 이제 중요하게 다가온 것 같고요. 어떻게 좀 재미있게 문화적이고 예술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또 서로 지금 얼굴을 마주 하게 할 것인가 이게 좀 고민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금용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니네 가족은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여동생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돌아가셨니? 그러면 아니요 계신데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뭐 그다음에 친할머니 다 살아 계세요. 근데 내가 질문을 가족이 어떻게 되니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개념 안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것이 아예 이제 배제되어 있는 인식입니다. 왜 그럴까? 일종의 이제 단절에서 이제 오는 것이죠. 사실은 2000년대부터 우리 한국에서 그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세대 통합 프로그램, 세대 교류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져서 했어요. 여러 가지 아까 그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가 청소년에게 이제 뭐 전통 문화를 가르치는 어떤 유형,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 그다음에 두 집단이 함께 이 여가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는 거, 그다음에 두 집단이 공통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를 하는 거,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이 만남들, 세대 교류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어떤 세대 간의 공감, 세대 간의 교류 부분들은요, 뭐 지나치게 강조해도 너무 강조하더라도 이건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노인에 대한 어떤 이 부정적인 편견들은 노년기에 자기의 삶의 이 질 자체 혹은 행동 반경을 옥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에이지즘이 뭘까요? 저는 에이지즘이 뭐 부정적으로 노인을 바라본다 그것보다는요, 에이지즘 자체는 상대편을 연령으로 바라보는 거, 연령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에이지즘입니다. 섹시즘은 바로 이제 남녀의 어떤 부분이죠. 너는 여자니까 라는 거죠. 근데 여자이기 이전이 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이지즘 자체도요, 비록 나이가 많고 노인인 거는 팩트, 이지만 그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60대 어르신으로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오해들이거든요. 이거는 만남을 통해서
충분히 이 뭐라 그럴까 오해를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구조지체라는 표현이 있는데 좀 딱딱한 표현인데 어르신들은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날의 어떤 어르신들의 모습하고 지금의 어떤 신노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나 혹은 우리의 제도들은요 아직 그 옛날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이들 간의 어떤 시차 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도 범사회적으로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은 외롭지만 같이 사는 것은 괴롭다. 그런 말이 떠올랐는데요. 아마 그 젊은 세대가 20대 젊은 세대가 조모 세대를 가족으로 이렇게 간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 습관 같은 게 어쩌면 그만큼 이제 우리 사이에 세대 분리가 좀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단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어떻게 이제 김찬우 교수님이든 또 구민정 교수님이 또 아주 좋은 예를 드신 것처럼 어떻게 이 세대가 서로 이제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런 기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하다는 어떤 지적으로 공통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좀 이 대담을 좀 어느 정도 이 좌담회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상황이 드는 것 같은데요. 뭐 논의해야 될 사항들은 너무나 많고 여기 세 가지 주제로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 가지 주제만 해도 이게 몇 시간 해도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어진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큰 주제로 저희가 좀 삼았던 선배 시민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저는 이 시민은 뭐 대한민국에 태어난 순간 저절로 시민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시민은 새롭게 제2의 탄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선배 시민 또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선배 시민 어떻게 좀 왜 다시 선배 시민인가 하는 차원에서 이 주제로 먼저 발제해 주신 김찬우 교수님께 좀 다시 한번 청해서 듣겠습니다. 모든 세대는 앞 세대가 만들어 놓은 기반 위에서 생존을 이어갈 수밖에 없죠. 그게 물리적인 것이기도 하고 사회 문화적인 것도 다 같이 포함돼서 하게 됩니다. 근데 역사상 우리가 앞 세대가 잘못해서 만들어 놓은 업보 때문에 후세가 고생했던 예는 참 많이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그 위기가 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뭐 결정적으로 기후위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사회적인 이 불평등이 굉장히 우리 20세기 역사에서 가장 지금 크게 벌어진 상황이고 뭐 등등. 그러니까 아랫세대가 윗세대보다 더 잘 살지 못하는 처음 상황이 된 것, 이것에 딱 우리 신중년 선배 시민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한편으로는 사회 전체의 그 맥락들을 좀 염두에 두고 여기서 해야 될 몫을 그 책임을 좀 이렇게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함께 토론하는 공론장이 반드시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성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랫세대에게 굉장히 큰 선물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자기에 대한 애정을 정당한 애정을 이렇게 잘 이어가는 것 하나만으로도 아랫세대가 걸어갈 수 있는 어떤 징검다리 이런 것을 잘 놓아주는 거다. 내리막길을 잘 내려가는 것. 제가 일본에서 봤던 굉장히 재밌는 모임이 하산회였거든요. 등산회가 아니라 하산회였는데 그 실제 등산이 아니라 인생의 내리막길을 잘 내려가자는 취지에서 만든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 자체가 재밌어서 기억이 남는데 그런 것처럼 내리막길을 잘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다음 세대에게 길이 된다는 것, 그 생각만 한다면 그것으로서 선배 시민의 큰 몫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기후 위기나 이런 사회적 맥락을 좀 생각하고
그런 어떤 그 젊은 세대와 같이 이제 모일 수 있는 그런 공론장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게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브레이트라는 그 희곡 작가가 있죠. 그분이 이제 예전에 쓴 작품 중에 성 요한나의 도살장의 성 요한나인가요? 이런 작품에서 너희들은 좋은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세상을 남기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가 이 김찬원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떠올랐는데요. 이 좋은 세상을 남기도록 하라라고 하는 게 어쩌면 책임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삶의 지향과 태도를 갖게 마련인데요. 오늘 이제 프랑스의 과학자가 이기심이 너무 자기만 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고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금윤 교수님 그 노년학자로서 좀 이 문제는 상당히 이제 선생님의 연구 테마이실 것도 같고 한데요. 최근에 이런 에이지즘 문화가 강화되는 그 현실에서 어떻게 이제 다시 잘 나이듦을 향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그 어떤 포럼에서요, 그 신중년을 위한 그 정책에 관련돼서 조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이 정책의 방향성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포지티브 에이징입니다. 노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인식, 그래서 긍정적인 노년, 노화라는 부분들을 조금 우리 사회가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겨울이 무조건 춥다고 싫으냐? 그건 아니죠. 겨울만이 갖고 있는 그 가치,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다음 또 하나는 정책을 실현하되 이런 걸 했다라는 어떤 이 겉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어떤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 이때 신중년에게 필요한 사람 중심은 바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조금 더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에는 크게 사기 4단계의 어떤 인생이 있다고 얘기를 하긴 해요. 여러분은 혹시 제 3기 인생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꽤 유명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1기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교육받는 데까지, 2기는 이제 취업해서 은퇴하기 전까지, 3기는 은퇴한 이후부터 남한테 의존하게 되는 신체적, 인지적으로 그 전까지의 어떤 상황이고, 4기는 이제 의존하는 단계인데, 바로 이 3기 인생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황금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지금도 저는 아직 이 학교에 재직 중에 있지만 그런 어떤 사회적인 책임감이나 이거에 억눌리기보다는 은퇴 이후에 정말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제3기 인생이거든요. 아까 김찬호 교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지만요. 저는 어르신들한테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역할 이런 얘기는 제가 한 20여 년 연구를 해왔는데요.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노년기를 즐겨라. 다 무턱대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제3기 인생을 풍요롭고 두텁게 또 좀 더 길게 즐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이런 제3기 인생을 잘 즐기는 모습들을 우리 후세대가 본다면, 또 잘 즐기는 사람과 우리 후세대가 서로 만난다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세대 교류 프로그램이에요. 이렇다면은 바로 우리 세대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우리 선배의 모습, 선배 시민의 모습들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지체라는 거, 노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통념들은 훨씬 더 리얼리티,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노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좀 필요하고, 특히 이제 사람을 염두에 두는 그런 정책사 설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특히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구민정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공통되거든요. 젊은 세대나 노년의 세대나, 다만 시간의 순서가 다를 뿐이죠. 근데 이제 젊은 세대가 볼 때 노년이
그 멋지게 자기의 그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아까 이금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젊은 세대는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노년이 저렇게 멋있을 수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희망이겠죠. 그래서 저는 노년의 풍요로운 그 삶, 그리고 그 매력은 그 사회의 희망이라는 생각을 해요. 아, 우리가 나이 들어서 열심히 살다가 나이가 들면 저렇게 인생을 살면 돼.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죽음에 대해서 그 돌보는 사회적 시선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존엄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세대와 그 어떤 세대 간의 만남, 그거는 구체적 장면이 연습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위라면, 그럼 어떻게 만날 건가? 이게 사실 집안 식구끼리도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소통할 때 정말 몇 마디 못 나누는 집안들도 꽤 많고 그것의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저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젊은 선생님들하고 그 연습을 하고 왔어요. 마음속에 있지만 꺼내놓지 못한 얘기를 가족에게 그걸 나눠보자. 근데 사실 그 얘기를 마음속에 정말 훈훈하고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꺼내놓는 말은 그게 아닌 퉁명스러운 말인 경우 참 많아요. 근데 왜 그런가?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 노년의 세대가 멋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나서 알려질 수 있으려면 만나서 나누는 대화의 연습이 필요하겠다. 뭐 젊은 세대도 그렇고 노년의 세대도 그렇고 듣고 싶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런 얘기들이 자주 오가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요. 그래서 그거는 역시 문화예술 교육이겠죠. 저는 그런 그 이야기로서 선배 시민은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후배의 시선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노년의 멋진 삶, 그것이 그 사회의 문화적인 풍요로움과 희망을 줄 것이다. 이런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어록을 이렇게 남기셨어요. 선배 시민은 후배의 시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거 기억할 만한 어록인 것 같고요. 오늘 그 세 분 선생님들 모시고 자담회를 진행한 지 시간이 훌쩍 많이 지났습니다. 상당히 좀 유익한 얘기가 오고 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자담회를 하시면서 세 분 선생님께서 미처 다 못한 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중심으로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우리 구민정 교수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사회에 어른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할까.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거든요, 유년 시절에. 그래서 할머니를 생각하면 되게 푸근하고, 노년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푸근함이라는 그 단어로 떠올라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멋짐이 성숙한 선배 시민 그리고 노년에게 있었으면 좋겠냐면, 그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에 아이들이 이렇게 막 뛰어노는데 맨발로도 뛰어놀 수 있잖아요. 거기에 유리 조각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저기 유리 조각이 있다니 이러는 노년이 아니고 조용히 가서 그 유리 조각을 치워주는 노년. 근데 그것이 아이 발에 그 이렇게 닿아서 상처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것을 걱정하는, 그래서 조용히 치워줄 수 있는 노년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 사회에. 그리고 그런 그 상황을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그 시선과 그런 마음의 푸근함, 자애로움이 있는 그런 노년을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금정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프리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거다. 그 정도로 그 한 인간이 살아오면서 축적됐던 경륜은 우리가 도서관에 비유할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들. 이제 이런 어떤
그 인식의 차이가 결국은 노년을 바라보는 이 시선들이 조금은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차가워지지 않았나, 냉정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 저담회를 끝내는 입장에서는 저는 정말 노년 때는 잘 놀자. 대신에 잘 준비해서 잘 놀자. 그것이 내 개인의 어떤 삶에도 중요하고요. 우리 후배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으로 이 남을 것이다. 잘 노는 것이 또 다른 도서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공자 노자 말고 놀자. 이걸 강조하셨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김찬호 교수님도 예.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남자들 사이에서 꽤 많이 오랫동안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매혹적일까? 훌훌 털어버리고 정말 자연 속에서 물론 뭐 연출된 면도 있겠지만 이미지로 볼 때 매이지 않고 또 욕망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좀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의 상이고 그거 말고도 좀 다양한 우리의 아까 제 3기 인생의 모습, 어떤 사례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이 좀 미디어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발달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편집하고 다듬으면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근데 핵심은 전 결국 욕망과의 싸움일 것 같아요. 공자가 70에 종심 소욕 불유구 이런 말을 했지만 그러니까 자기 욕망과 마음을 따라가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전 나이 70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게 제 목표인데 결국 꼰대고 뭐 다 이게 어떤 아주 비좁은 욕망, 욕심에 이렇게 매여 있는 모습인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해치할 수 있는 또 다른 문화가 나온다면 그 바로 우리의 멋진 놀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읽은 어떤 자료에서 세계적인 대부들이 돌아가실 때 이제 어떤 말을 남기고 돌아가시는가를 다룬 어떤 그 이야기였어요. 그걸 보니까 세계 최고 부자인 사람들도 결국에는 돌아가실 때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친절할 것, 이런 그 후회하고 자책하는 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아마 오늘 이제 전체 큰 주제로 선배 시민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이런 주제도 결국에는 좋은 삶이 무엇이고 또 이렇게 좋은 삶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좋은 세상을 어떻게 남기도록 할 것인가 하는 논의와 다 이어지는 것 같고요. 이건 뭐 어떤 그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뭐 저마다의 각자의 사례들을 더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그 세 분 선생님 말씀처럼 이런 에이지즘의 문화를 좀 바꾸고 좀 재밌고 즐겁게 젊은 세대와 기꺼이 소통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분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해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